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내용은요.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이라면 매일같이 겪고 있는 아주 피곤한 일종의 정신적 체조에 관한 겁니다. 국어 숙제든 수학 수행 평가든 모든 걸 자기가 희망하는 전공에 어떻게든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끙끙대는 그 숨막히는 과정 다들 아시죠? 오늘 2027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를 싹 다 분해해서 이 답답한 상황을 아주 명쾌하게 풀어드릴게요. 학종,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런 고민하실 거예요. 나 의대 갈 건데 무조건 생명과학만 파야 되나? 경영학과 가려면 국어 시간에도 어떻게든 경제 얘기로 엮어야 하나? 이런 식으로 모든 학교 활동에 내 미래 전공이라는 이름표가 완벽하게 아주 찰떡같이 붙어 있어야만 성공한 학생부일까요? 와, 생각만 해도 벌써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나요? 이 질문 하나가 우리 학생들을 얼마나 옥죄고 있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거의 폭탄 선언 같은 메시지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진로 적합성이라는 말에 학생 자신을 가두지 말라. 여러분, 이거 사교육 1타 강사가 한 말이 아닙니다. 무려 서울대학교가 공식 가이드북에서 직접 던진 말이에요. 대박이죠? 이것도 입시하려고 뭐 하나 더 챙겨야 된다는 뜻 아니야? 하고 지레 겁먹으실 필요 전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완전 정반대예요. 이건 그동안 억지 전공 연결짓기에 지쳐버린 학생들에게 던지는 엄청난 해방감이자 안도감의 팩트 폭력인 거죠. 자, 첫 번째 핵심입니다. 전공 포장보다는 배움의 깊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도대체 진짜 탐구가 뭐냐는 걸 제대로 아는 겁니다. 진짜 탐구요? 그냥 내 활동에 희망 전공이라는 스티커 하나 띡 붙이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진짜 탐구라는 건 수업에서 배운 걸로 이거 왜 이렇지? 하고 질문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깊게 공부하면서 결국 내 생각 자체를 쫙 확장해 나가는 그 전체 과정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공학과 가고 싶은 친구가 문학 시간에 소설을 읽고 인간이랑 기술의 관계를 엄청 깊게 파고들었다? 서울대는 이걸 보고 기립박수를 칩니다. 전공 이름표 예쁘게 붙이는 기술이 아니라 배운 걸 자기 생각으로 쭉쭉 뻗어나가게 하는 그 힘, 바로 그 배움의 깊이를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 진로 변경은 실패가 아니다. 다들 그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1학년 때 정한 진로 중간에 휙 바꾸면 학생부 완전 망한다. 이거 진짜 엄청난 착각입니다. 서울대 생각은요, 180도 달라요. 오히려 진로가 중간에 바뀌는 건 실패가 아니라 학생이 성장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아주 훌륭한 증거라고 봅니다. 가이드북에 나온 실제 합격생 사례를 보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처음엔 약대를 생각했다가 어라? 정치외교로 빠졌다가 그 다음엔 통계 쪽으로 가더니 결국 마지막엔 농업경제 분야로 진학했어요. 와, 진짜 스펙타클하죠? 여기서 서울대가 보는 건 야, 너 꿈이 몇 번이나 바뀌었어? 이게 아니에요. 도대체 왜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네가 뭘 깨달았는데 바로 이겁니다. 진로가 바뀌는 과정이 설득력만 있다면 이건 오히려 나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치명적인 무기가 되는 거죠. 다음, 세 번째, 과목 선택과 등급의 진실입니다. 솔직히 우리 등급 숫자 하나에 울고 웃잖아요. 그런데 서울대는 교과 성적 볼 때 딱 찍힌 등급이라는 단순한 숫자만 기계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수강생이 몇 명인지, 원점수랑 평균은 어떤지, 표준 편차의 과목 난이도, 심지어 학년별 성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까지 싹 다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수강생 수가 적거나 난이도가 극악인 물리학 2, 기하 이런 과목들 있죠? 이런 거 선택해서 숫자로 나오는 등급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하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1등급 받으려고 쉬운 길만 쏙쏙 골라가는 학생? 노노. 자기한테 진짜 필요한 공부를 위해서 등급 떨어질 각오를 하고 어려운 과목에 당당하게 부딪히는 용기. 서울대는 바로 그런 학생을 원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섹션, 억지 연결보다 질문 확장. 그럼 도대체 그놈의 좋은 탐구가 실제로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예시를 딱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억지로 진로에 끼워 맞추는 대신에 아주 자연스럽게 질문에 꼬리를 무는 겁니다. 표를 보시면요. 국어 시간에는 왜 똑같은 사건인데 사람마다 글을 다르게 읽지? 이런 아주 소소한 호기심에서 출발해서 언어 표현과 프레임 분석이라는 깊은 주제로 쭉쭉 확장해 나갑니다. 사회 과목은 어때요? 왜 특정 지역만 유독 지방 소멸이 심각할까? 이 질문 하나로 인구 구조부터 산업 분석까지 파고드는 거예요. 생명과학 시간엔 질병 예방과 공공정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해서 공중보건 탐구로 넘어가고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방금 제가 말한 예시들에 의대 가야지, 경영대 가야지 하는 억지스러운 포장이 있었나요? 없죠. 그냥 이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 자체가 나 이렇게 똑똑하고 탐구력 쩌는 학생이야 라는 걸 완벽하게 증명해 주는 겁니다. 자, 5번째. 학년별 맞춤형 액션 플랜입니다. 이제 이걸 내 고등학교 3년 생활에 어떻게 써먹을지 타임라인으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혹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신가요? 그럼 제발 벌써부터 진로 하나로 꽝 박아두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은 이것저것 여러 교과를 골고루 맛보면서 내 관심사가 어디로 튀는지 넓게 탐색하고 기초 체력, 그러니까 학업 역량부터 다지는 게 1순위입니다. 그러다 고2가 딱 되면 이제 대학에서 내가 파볼 분야랑 연결되는 기초 과목이 뭔지 진지하게 골라야 해요. 이때 세특, 즉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쓸 때 저 이 과목 진로랑 억지로 연결했어요 하고 퉁치면 절대 안 되고요. 배운 개념에서 어떤 뾰족한 질문이 생겼는지 진짜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고3. 여러분, 고3은 갑자기 막 새롭고 우주적인 활동을 창조해내는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차분하게 싹 모아서 면접관 눈을 딱 보고 제가 이걸 왜 했냐면요 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뼈대를 단단하게 세우는 타이밍입니다. 잠깐만요. 이쯤에서 영상을 보고 계실 부모님들께도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이가 갑자기 엄마, 아빠, 나 진로 바꿀래 한다고 절대, 네버, 패닉에 빠지시거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숫자만 보고 너 2등급이 대체 뭐야? 하고 다그치기 전에 심호흡 한번 하시고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아들, 딸, 그 과목은 왜 그렇게 듣고 싶었어? 그 주제가 도대체 왜 궁금했던 거야? 아이가 진짜로 크게 성장하도록 돕는 건 차가운 성적표 확인이 아니라요. 아이의 그 순수한 이유와 치열한 고민에 조용히 귀 기울여주는 바로 그 따뜻한 질문 한마디입니다. 어느덧 결론을 향해 가네요. 6번째 섹션, 진짜 나를 설명하는 힘. 결국 서울대가 그토록 원하고 극찬하는 레전드 학생부의 특징, 깔끔하게 이 5가지로 요약됩니다. 수업 듣고 어떻게든 개념 이해해보려고 아등바등 노력한 그 성실함. 배운 걸 나만의 질문으로 확 넓혀버리는 확장성. 남들 다 피하는 낯설고 빡센 과목에도 훌쩍 뛰어드는 도전정신. 진로가 확 바뀌었어도 그 이유를 밤새워 고민했던 흔적.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다 같이 으쌰으쌰 발전하는 성장. 여러분, 학종은 나를 뭔가 대단한 다른 누군가로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쇼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진짜 나를 가장 치열하고 깊이 있게 설명해내는 과정. 그게 전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 하나를 딱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남들 눈에만 화려해 보이는 껍데기 스펙 찾아 헤매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할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당신은 대체 왜 그것을 했고 그 치열한 과정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그럴싸해 보이는 가차 전공 적합성이라는 답답한 틀 과감하게 깨부수고 나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로 궁금한 그 무언가를 미친 듯이 파고들 때 여러분의 학생부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고 매력적인 마스터키가 될 겁니다.